자, SK 오션 플랜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쭉 치고 들어서 조금 더 올라 들어갔다 지금 살짝 눌린 건데요. 살짝 눌려서 10.73%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면 전력주들 같은 경우로 쪽에 뭐 제일일렉트릭, 제일용전기 같은 종목 보이고 LS 마린 솔루션도 보이고,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바로 아래쪽엔 지주사 한화, 그리고 한화 솔루션, 현대에너지, SK 이터닉스에서 다시 에너지 주들이 또 전면으로 부각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일단 1차적으로 우선 시도가 됐었죠. 1차적으로 시도가 됐다가 이제 두산 에너빌의 김정건 사장이 산자부 장관의 등용일 되면서 이제 깜짝 그런 이슈로 치고 들어왔다가 메이저들 딴지에 걸려가지고서 자빠졌죠. 어저께 뭐 여기도 그렇고 자, 두산 뭐 밥캣, 두산 로보틱스에서 두산그룹주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쭉 들어갔다가 여기 뭐 아주 큼지막하게 두들겨 맞고 뭐 스타터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쭉 내려갔었고요. 이 두산 에너빌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오전에 신고가에서 11% 찍고 있던 게 결국 종가에서는 2%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뭐 이거 뭐 약발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했었는데, 자, 오늘은 다시 돌아서 SK 오션 플랜트로 갑니다. 자, 이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전에 이제 하나 솔루션이 주가가 하락할 때 여기서 한번 집중적으로 또 쇼가 벌어졌었는데요. 이건 이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자,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자,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AI 쪽 성장 전략 강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뒷받침하려면은 에너지 부분들 전력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뒷받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주가가 올랐던 바가 있습니다. 자, 요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쪽에 깨졌던 이슈는 지금 어제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미국 그 상원에 이게 감사법원에서 이제 풍력과 태양광이 당초보다 더 규제를 더 받는 쪽으로, 이렇게 손해를 입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뭐 중국산 부품 같은 경우 쓰면은 뭐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압박이 좀 더 강해졌죠. 그래서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다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요동치는 이런 흐름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딱 중간에 들어와 있죠. 이 반면에 우리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일면에 보면 그 이전에 두산 에너빌의 상황하고 비슷하게 진행되는 흐름인데요. 두산 에너빌의 경우에 이제 체코 원전 같은 이 원전 이슈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었죠. 즉 대형 원전 쪽에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드리기를, 원전에서 후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 그다음에 발전 이런 쪽으로 치고 들어간다라는 이런 흐름들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원전 쪽, 대형 원전 쪽이 이슈가 될 때는 눌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전 기술이든가 한전 산업이라든가 SMR이 아닌 대형 쪽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비교해서 표시가 나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들 분석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대형 원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밀려 내려와 버린다는 얘기죠. 밀려 내려와 버리고, 그리고 이제 발전과 SMR 쪽으로 강세를 띄어서 두산에너빌, 그리고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은 폭주를 한 상황이 있고요. 현재 이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이슈로는 눌리고, 그리고 국내 이슈로 올라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 중에서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자, 오늘 증권사 레포트도 나와 있었는데요. 자, 이거 SK 오션 플랜트 해상 풍력 수주 사이클 이제 시작이 됐다. 저 국내 안마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서 요거 가지고 요 이슈를 가지고 저쪽 아래쪽에 유니셈 같은 종목들도 먼저 사전에 올라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요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총 사업비만 5조에서 국내에서 대규모로 진행될 프로젝트 속도가 가장 빠르다. 속도는 해서 빨리빨리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부 쪽 이슈 같은 경우는 앞에도 여러 번 점검을 해드렸었는데, 카카오 같은 종목이 윤석열 피해주가 아니라 이 풍력이 대표적인 윤석열 피해주다. 뭐 이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전 정권 같은 경우에
기승전 문재인이죠. 기승전 문재인. 자, 에너지 쪽 같은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김정관 사장에 이어서 산업부 차관도 에너지통으로 임명이 됐고요. 에너지 전문가로. 그뿐만이 아니라 자, 이게 우리 저 산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일하려고 할 때 꼭 부딪히는 부처 하나 있죠. 환경부. 뭐 좀 하려 그러면 환경부하고 맨날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뭐 예를 들면 또 게임 같은 건 두고는 또 이쪽에 뭐 문체부라든가 이쪽 부처하고 또 저쪽에 보건복지하고 맨날 쌈질해 두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게임을 뭐 질병이다, 뭐 중독이다, 뭐 이래 가지고서는 뭐 거의 뭐 범죄자 수준으로 취급을 하고, 또 반면에 게임 관련 부서들 같은 경우는 게임 산업 육성시키겠다는 소리라고 매번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산자부라든가 국토부하고 매번 부딪히는 부서 환경부죠. 자, 이 환경부 쪽도 에너지 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일사불란하게 쭉 달려보자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폭력 쪽에서 또 뉴스를 하나 더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국내 쪽이라고 얘기 들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쪽 국내 쪽 사업이 이제 꽤 오래 기간 동안 멈춰져 있던 국내 사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쪽에 보게 되면요. 여기. 자, 전남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전남에서 해상풍력 2.6기가 와트 추가 허가를 했다. 그러니까 30기가와트 목표로 순항한다. 뭐 이렇게 뭐 그 아래쪽에는 이제 전남 쪽에 뭐 풍력방적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자, 이런 건 이제 다시 다 돌린다는 얘기죠. 예, 다시 다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미국 이슈로 인해서 앞서 나왔던 이 미국 이슈 같은 경우는 상원 앞에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데 미국 상원 얘기가 오늘도 또 나와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 주가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이거 앞에 이 폭력주들, 여기 이 SK 오션플랜트도 눌렸고 하나솔루션도 눌렸었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 매도 두들겨 맞는 거는 하나솔루션이 집중적으로 두들겨 맞았었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 사실 이 SK 오션플랜트가 폭력 분야의 대표 종목은 아닙니다. 예, 폭력 분야의 대표 종목은 아닌데 수급상에서 이게 효성중공업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효성중공업은 해당 섹터 전력설비주의 대표주가 아니죠. 원래는 현대일렉트릭이 전에도 지금도 계속 현대일렉트릭이 대표주인 건데, 이제 최근 들어 같은 경우는 효성중공업이 압도적으로 센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이 풍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수급 차이야. 이 수급 차이 기관들이 뭐 열심히 샀죠. 이거는 자, CS 윈도는 작사를 내도 얘는 작년서부터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8월부터 이렇게 계속 사들여온 겁니다. 이렇게 쭉 계속해서 기조적으로 중간중간 팔기도 하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근래 들어가지고는 다시 이슈 나면서 조금 팔았습니다만, 예, 다시 계속 강세를 보이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게 흐름이 차이가 이거 어디에 놓여지냐라면, 이게 사실은 모멘텀 플레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3강에벤트 코스닥에 있는 기업을 SK가 인수를 해서 SK 오션플랜트라는 이름으로 바꿔 들어갔던 건데요. 여기 어떤 종목들은 매각한다 해서 주가가 깨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은 매각한다 해서 기대를 감받는다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했죠. SK 오션플랜트는 매각 기대감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멘텀 가지고 원래는 작년 8월부터 치고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작년 8월달 같은 경우에 뭔 일이 있었냐 이거죠. 그때는 뭐 윤석열이 멀쩡하게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션 플랜트를 이렇게 계속 샀어요. CS 윈드의 경우는, 자, 업종 대표주인 CS 윈드를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 CS 윈드의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요, 계속 이런 수급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이게 잠깐 들어왔다가 또 도로 다 팔아치워버리고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에서 SK 오션플랜트는 계속 사들어갔죠. 그 이유가 어디냐라고 하면 SK 오션플랜트의 매각 이슈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이제 기왕에 이렇게 당기고 있었던 중에, 자, 이제 신정부 에너지 고속도로 이 이슈가 붙으니까 당기는 건 뭐 그저께 당긴데 실적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CS 윈드는
사상 최대 실적 이미 경신이 된 종목이고, 그리고 SK 오션플랜트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전 상황으로 본다면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얘는 적자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적자 들어갔다가 이게 뭐 이제 빅베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돌아들어는, 이게 이제 여기를 더 많이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싸다라고 몰라도 앞쪽에도 보시다시피 PR이요 43배. 이제 일이 바뀌게 되면 이제 조금 싸집니다만, 이거 하나 솔루션이네요. SK 오션플랜트 뚝 떨어지죠. 여기도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나 가야 다시 사상 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37배, 19배, 굉장히 비싸죠. 그냥 기왕 당기는 거 그냥 계속 당겨 들어간다는 측면이 되고요. 이렇게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SK 오션플랜트가 CS 윈드가 아니라 오션플랜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차이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이 흐름이 이게 참 재밌는 게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분석을 해드린 바 있는데, CS 베어링은 CS 윈드의 자회사입니다. CS 윈드의 자회사. CS 윈드하고는 다르게 CS 베어링의 경우는 또 실적이 조금 좋지 않죠. 이제 국내 쪽 이슈 이제 많이 받고, 자, 그래서 이렇게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적이 대단히 좋은 기업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앞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한미반도체 하나비 좀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데칼코마니. 자, 요 위쪽에 있는 이게 대표주 CS 윈드입니다. 이게 CS 윈드고요. 그걸 아래쪽에 초록색 CS 오션플랜트, CS 윈드가 가고 오션플랜트가 따로 가고,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 아래쪽에 보면 태웅하고 CS 베어링의 경우는 반대로 내려요. 이게 여기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도 꼬라박아 버리죠. 그대로 이렇게 꼬라박아 버리고, 이런 구간 같은 경우 완전 따로 노는 이런 주가 흐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고 이제 속도의 문제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태웅이 원자력에서 포함해 가지고 발전 분야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태웅이 가장 앞서서 위에 들어가 있고, 이제 태웅이 원전 쪽 모멘텀까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걸 작업해 버린다면 이제 폭력만으로 세 개만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CS 윈드와 CS 베어링이 키가 맞춰진 상태고요. 그리고 SK 오션플랜트가 여기서부터 갈라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올 초서부터 완전히 갈라져서 선두로 이렇게 돌아서서 계속 선두로 이렇게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뭐 현재로 본다 그러면 뭐 지금 SK 오션플랜트의 턴어라운드가 속도가 빠르다 미리 예측했던 걸까요?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쭉 올라 들어가는 흐름 치고 이 벽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뒤쪽인데요. 일단 문제는 현재 위치 상태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풍력 같은 경우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질 않았죠. 자, 이게 밀려 들어와서 지금 이 벽이 아주 강력한 저항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직진으로 뚫자로 가면 지금 정도 가지고 되게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보다는 일단 어저께 강력하게 두들겨 맞은 바 있던 태웅 같은 종목이나 혹은 이제 아래쪽에 다른 종목들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쪽 방향, 태웅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태웅 이제 그는 이제 원전 모멘텀까지 포함해서 올라 들어왔습니다만 원래 태웅 풍력주죠. 태웅 풍력주입니다. 자, 그래서 쭉 치고 들어왔던 태웅이 위에서 고가에서 조정을 받고 어제 21선 꼬리 달고 이렇게 멈춰 서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뭐 태웅이 뭐 그렇게 아주 강한 흐름들은 아닙니다만 저쪽에서 올라 들어오고 그러다면 뭐 이 태웅이라든가 혹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보다 좀 더 가벼운 쪽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가 좀 더 크게 치고 나오는 흐름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CS 윈드의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무겁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가속을 받아 들어오려면 CS 윈드 정도 되는 종목은 이게 덩치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게 덩치에서 CS 윈드는 2조고요.
CS 베어링의 경우에는 2천억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1조 2천억 매출이라든가 이익 규모에 본다 그러면 이게 SK 오션 플랜트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자, 이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메이저들이 들어와야 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CS 윈드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나머지 소형주 종목 쪽으로 좀 더 노려보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시 또 눌려 내려오는 흐름에서 이번에는 21선 위쪽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2만원 아래쪽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눌렸다 다시 돌아가는 자리에서 잡아보고요. 오늘의 경우에는 자, 아래쪽의 종목들 눌렸다 되돌아가는 이 종목들로 포인트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르고 들어오시면 자, 오늘도 아침에 지금 잠깐 아침에 화면 체크를 했었죠. 저쪽에 뒤에서 치고 나오는 제일일렉트릭이라든가 이렇게 전력 후발주 이제 치고 나올 때 됐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추천도 드렸었고 또 종목 분석에서 설명도 드렸었고요. 자, 이런 종목들 이제 딱 노리고 있다가 지금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찌감치 벌써 치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요. 자, 이렇게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그날 가장 강력한 종목들 가장 강하게 어저께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지나가는 그날 종목들 거의 맞춰드리죠. 이 풍산 같은 종목들 저 앞에서 볼 때 이거 넥스트에서 이게 첫날부터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현대건설하고 비교를 해서 현대건설이 원전 모멘텀 작년 말에 원전 모멘텀 1도 반영이 안 돼 있는 주가라고 하는 이 풍산의 경우도 방산 모멘텀은 1도 반영이 안 됐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드리고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세상에서 제일 싼 방산주 이런 얘기 그 다음 날 나왔죠.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나왔죠. 자, 이렇게 미리 선점해서 제가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게 들어오셔서 24분의 최고 전문가들 방 쭉 다 있으니까 일단 쭉 다 들어가세요. 시간 없으니까 일단 쭉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두고 여기서 여기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뭐 나는 코인 안 하는데 그럼 여기 윤서수 코인 요런 거 해서 하나씩 제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나씩 제거하는 상태로 이렇게 두고 가다 보면 뭐 자동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면 딱 나하고 맞는 나한테 이익을 잘 주는 합이 맞는 이런 전문가들만 남겠죠. 그거에서 이제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2등을 받으시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